배우 이성균 씨의 현재 상황을 3년 전에 예언한 무속인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무속인의 예지 능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속인이 지닌 예지 능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수수께끼의 열쇠는 무속인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무속인 중에는 박수라고 불리는 남성 무속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여성적인 특징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무속인들이 보여주는 예지 능력의 열쇠가 여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전해주는 역할도 여성이었습니다. 이 무녀들을 모티프로 해서 만든 영화가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이 영화에서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는 예언자도 여성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예언자인 오라클도 여성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아키텍처는 오라클이 지능은 낮지만 직관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의미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직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능이 낮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여성성의 핵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능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린아이는 지적 능력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낮은 지적 능력은 부모와 학교의 교육을 통해 배양됩니다. 반면 직관 능력은 추리나 판단 따위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추리나 판단 능력을 배양하면 할수록 직관 능력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성인이 되어갈수록 지능은 높아지지만 직관 능력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였을 때 직관 능력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의 직관 능력을 지닌 사람을 우리는 천재나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시작해서 모차르트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인들은 모두 어린아이의 정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위대한 레오나르도였지만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생을 어린아이로 살았다. 모든 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뭔가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성인이 되었지만 그는 계속 장난을 즐겼고 이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괴팍하고 이해하기 힘든 인간으로 보였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년의 기억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자면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적인 예술가는 여성의 정신과 유사하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창조적인 과학자는 어린아이의 정신과 유사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두 개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만드는 동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무속인과 같은 예언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때의 직관 능력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성만이 이렇게 어린아이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정신이 아닌 신체가 발달하도록 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어린아이처럼 지능이 낮습니다. 정신분석적으로 표현하면 초자아가 거의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신체의 감각기관은 극도로 섬세해집니다. 그래서 남성의 감각기관이 알아볼 수 없는 엄청나게 작은 것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이 감지 능력이 바로 예지 능력입니다. 이 예지 능력은 지진이나 해일을 미리 예감하는 동물의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무속인들은 이러한 능력을 신기라고 부릅니다. 이성균 씨의 앞날을 예측한 무속인은 이성균 씨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는 알아챌 수 없는 어떤 힌트를 얻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성균 씨의 미래를 예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니체의 견해입니다. 도취라 불리는 쾌락의 상태는 정말로 고양된 권력 감정이다. 공간과 시간의 감각이 변한다.
눈으로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살피고 그 거리 안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시야가 엄청나게 많은 군중과 광활한 곳까지 확장된다. 신체 기관이 섬세해지면서 평소에 쉽게 시선을 피했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알아본다. 예시 능력이 발동하며 약간의 힌트로도 곧잘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 지적으로도 예민해진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권력의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성은 신체의 감각이 극도로 발달해서 마치 뭔가에 도취한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신체의 감각이 과도하게 예민해서 그 흥분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정신병리가 히스테리입니다. 반면 지능이 과도하게 예민해서 그 흥분이 정신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강박신경증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발달한 여성에게는 히스테리가 많고 지능이 발달한 남성에게는 강박신경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과 같이 예민하게 발달한 감각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 예술가들입니다. 일반적인 남성이라면 내부에서 정신병을 일으키고 해로울 수 있는 흥분을 예술가는 신체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승화입니다. 니체의 견해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예술가는 훨씬 더 강한 종족에 속한다. 우리의 내부에서라면 병을 일으키고 해로울 수 있는 것도 예술가의 내면에서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같은 의견에 반대한다. 온갖 종류의 암시를 이해하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기계의 품질 저하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그 증거가 바로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는 여자들이라고 한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권력의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성과 예술가는 신체의 감각이 아주 예민해서 온갖 종류의 암시를 이해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남성은 여성과 예술가의 이런 능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계의 품질이 저하되어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사건이 중세의 마녀사냥입니다. 다만 여성과 예술가의 정신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여성은 남근이 없어서 초자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왜 첫째 아들에게는 예술가가 많은가라는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종화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